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이제 날씨도 저희 지역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김장은 이미 주변 분들도 거의 끝내신 상태인 것 같고, 이번 주말부터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밭에 이렇게 몇 폭이 남겨놓은 배추도 모두 수확을 해서 이제 저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통이 큰 배추 3폭이, 그 다음에 통이 좀 너무 작아서 김장에 쓰기는 좀 그랬던 그런 배추 5포기 정도를 남겨서 저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추의 저장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 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배추 낭비되는 일 없이 겨울 내내 저장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무 같은 경우에 수확을 할 때 그 수분을 지키고 또 안에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의 뿌리는 자르지 않고 놔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저장하는 동안 수분을 그 뿌리가 또 빨아들이면서 이 안에 수분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윗부분은 줄기를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잘라내셔야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무에 남아있는 양분을 소비해서 그 안이 비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장 시에도 비닐을 꼭 막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서 수분이 유실되는 걸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배추는 어떨까요? 첫 번째, 수확할 때 요령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추가 옆으로 퍼져 있는 잎들도 있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잎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퍼져 있는 잎들은 이제 뭐 노화도 되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이 벌어져 있는 잎들에 한해서만 제거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잎들은 놔두세요. 일단 놔두세요. 만약에 이게 김장용으로 쓸 배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한 거풀 정도를 더 벗겨낼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뭐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흔적들이 보여요. 잎 끝은 벌써 살짝 마르는 현상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뭐 벌레 먹은 흔적도 좀 있고, 어쨌든 이 한 잎 정도는 아마 김장을 할 때는 더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놔두고 수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르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지금 남겨놓은 이 이파리들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부분의 절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추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가장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부패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서 안에 중심부로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드시려고 배추를 잘랐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속, 이 뿌리를 중심으로 속 고갱이 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감염이 돼서 그래요. 왜냐? 당연하죠. 이 부분은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가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처가 생기면 일단 여기는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뿌리째 갖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거하시되 이렇게 지저분하게 달려있는 이런 이파리들 있죠? 이게 가장 먼저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잎들의 상처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 잎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 이 남아있는 잎들이 썩으면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대로 이제 저장에 들어가도 됩니다만, 이 배추의 저장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요, 내부에 있는 배추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여기 있는 겉잎까지 그대로 다 저장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저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있는 알배기 배추를 남기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운이 좋으면 겉에 푸른 잎 몇 장 정도를 남기실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남겨진 이 겉의 잎을 다 남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겉잎을 이용해서 속에 있는 배추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 겉에 있는 이파리를 남겨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 잎은 마른다 생각하시고 이 겉잎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걸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장소 역시 중요해요. 아까 제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햇빛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집에서 저장하기 마땅한 공간은 베란다하고 현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란다는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쪽에 놓으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봄에 보면 배추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뒷베란다나 현관 입구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곳을 택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온도와 수분이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뭐 집 안이니까 뭐 영하 몇 도로 떨어지는 그런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저장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난방이 되지 않고 가급적 시원한 곳, 네, 그런 곳을 찾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배추에서 가장 많이 썩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리 아랫부분. 그래서 보통 땅에 이 배추를 묻어서 저장하시는 분들이 배추를 뒤집어서 저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 배추에 남아있는 수분이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마르는 부분, 만약 이렇게 배추를 세워놓게 되면요, 가장 빨리 마르는 부분은 이 윗부분이에요. 수분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 수분의 증발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 배추의 끝잎이 가장 쉽게 마르고 상합니다. 대신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아래 부분에 수분이 고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배추의 아래 부분에 밑둥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배추를 뒤집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분을 아래로 내려가니까 쉽게 마를 수 있는 배추의 아래 부분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썩는지를 수시로 관찰하기가 편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항상 말라 있는 게 중요해요. 젖어 있거나 뭔가 막혀 있으면 이 부분이 썩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줄기 부분, 하얀 줄기 부분, 이 부분이 수분을 가장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분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하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이렇게 밑에를 눌러놓게 되면 연약한 잎의 아래 부분이 눌리죠.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좀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썩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비닐을 이용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비닐을 이용하시는데 뭐 배추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가급적 한 포기당 적절한 크기의 비닐봉지 하나로 보관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 포기가 같이 있게 되면 생기지 않아야 될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크기의 봉투들을 이용해서 담아서 한 포기씩 한 포기씩 놓으시면 좋죠. 그러니까 대략 10여 포기 내외가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많으면 이것도 어디다 다 싸놓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자,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으면요, 이제 여기에서 무와 배추의 가장 결정적인 저장 방법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입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무는 여기를 완전히 밀봉시켜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무가 속이 마르지 않아요. 무는요, 배추처럼 이렇게 겉잎이 감싸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을 지킬 수 있는 장벽이라고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 껍데기가 있고 또 이 절단 부위가 있는데 그 절단 부위로 수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수분이 이 봉지 안에 머무르면서 남아있게 되면 그 뿌리가 그 수분을 다시 빨아들여서 안에 수분을 보충해줘요. 그래서 그게 영구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장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배추는요, 반대입니다. 수분이 너무 많아요. 배추에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이것도 그 수분이 가급적 적당히 빠지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봉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이렇게만 오므려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벌어져 있는 거는 너무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너무 건조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적당히 오므려서, 아니면 뭘로 묶어 두시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만, 꽉 조이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그냥 잡아놓는 정도로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수분도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큰 상자를 구해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몇 포기를 이렇게 담아서 놔두시면 좋죠. 다만 이걸 차곡차곡 쌓으시면 중량 때문에 눌리니까 뭐 수량이 많지 않다면요, 가급적 단층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 내내 배추 두고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폭이라도 낭비되는 거 없이, 또 한 뿌리라도 낭비되는 거 없이 수확하신 모든 걸 다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농사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식재료 이용해서 건강한 겨울나기 하시고 또 풍성한 식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